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7월이 밝았습니다. 올 하반기에 LB 그리고 LB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우뚝 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1.05% 하락한 33,050원에서 마감했습니다. 특별히 리보세라닙에 관한 물론 어저께 뉴스 나왔지만 위암 말기 NDA 아니면 선양암에 관한 소식, 아니면 이뮤노믹의 교모세포종에 관한 소식, 또 아필리아에 대한 소식도 좋겠고요. 이런 소식을 좀 기대해봤는데 그러한 어떤 소식이 없어서 오늘 좀 그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엘파도 어제 계약상으로 보면 중도금이 들어온 날짜였잖아요. 일각에서는 TS바이오가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그래서 입금 못할 것이다 라고 예측도 했었는데, 글쎄요, 이 당시 때 뉴스를 보시면 6월 28일날 이렇게 TS바이오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엘파 인수 자금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특별히 납입이 되었다 아니면 납입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글쎄 지금 4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요. 만약 납입이 안 되었다면 납입 변경 공시가 나왔어야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는, 물론 이제 내일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플러스 2일까지인가요? 공시 전달하는 내용이. 만약 이거 틀리면 틀리다고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쨌건 특별히 이런 내용이 없는 거 보니까 엘파 중도금도 무리 없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LB는 지금 이 정말 지긋지긋한 이 동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글쎄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일단 엘파 매각 대금으로 LB한테 쓰여서 일단 여기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은 글쎄요, 지금 사실 백신 관련해서도 넥사에서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만약에 나노젠 백신이 델타 변이도 잡는다, 그리고 그 핵심 기술인 면역 증강제도 한국 거다, 단디 바이오 거다라고 해서 이제 요 박스권, 두 번째 요 박스권을 돌파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리보세라닙이 되겠죠. 리보세라닙 그리고 교모세포종이 동시에 나오면서 바로 위에 있었던 이 고점을 돌파해서 시원하게 좀 날아가 주길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좀 꿈같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처음은 시작은 엘파 매각 대금으로 LB한테 쓰겠다, 그 다음은 이제 백신이겠죠. 사실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백신이에요. 그래서 백신도 충분히 요 박스권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돼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리보세라니 교모세포종, 이제 LB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걔네들이 상용화가 된다면 이제 지금 당장은 꿈같은 이야기로는 보이지만 워낙 모멘텀이 사실은 상당히 좀 좋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또 그리고 투자한 이유도, 그것 때문에 투자한 이유도 많이 있고, 또 연말만 되면은 글쎄요, 가남 1차 이제 탑라인 발표 예정인데, 그게 이제 또 날짜에 맞춰도 되느냐 아니면 또 연기가 되느냐는 물론 이제 그때 와서 다시 봐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은 사실 가남 1차까지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워낙 애초에 투자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이것들이 상당히 모멘텀이 괜찮았는데 또 괜찮은 거긴 하고요. 근데 지금 워낙 이렇게 주가는 여기 위를 바라보기에는 요것도 지금 여기 36,000원도 돌파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말 꿈같은 이야기인데, 당장은 꿈 같아도 하나씩 해결이 된다면, 왜 등산할 때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바로 밑에 있는 발 한 발 한 발 보고 걷기 때문에 정상까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꼭 그렇게 무리인가는 싶습니다만, 당장은 좀 꿈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오늘만 보셔도, 사실 코스닥만 보셔도 오늘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연봉으로 보시면 이게 지금 20년 만인 것 같거든요. 2000년대 이후에 오늘 최고치를 기록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을 보시면 바이오주들이 오늘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일반적으로 이른 끝에 바이오 들어가면은 애지간해선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LB는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는데 기여도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코스닥이 좋았는데 코스닥 지수의 수에도 거의 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지긋지긋한 이 동굴의 터널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당장은 필요해 보이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K스트릿 배치에서 8.15 공매 대첩을 선포를 했죠. 이거는 예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외국계 헤지펀드에 대항해서 자본시장을 억누르는 공매도의 자본시장을 독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 날을 이제 8.15로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 8.15 전에 헤지펀드들에게 경각심을 알리는 시그널을 주겠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 외 큰 전투 전에 탐색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염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선전포고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걸 하겠다고 오늘 밝혔는데 7월 15일에 종목은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7월 14일자 코스닥 공매 잔고 1위 종목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4일자 공매도 데일리 브리프상 코스닥 공매도 잔고 금액 1위를 확인한 다음에 7월 15일 목요일 장 개장과 동시에 시작하겠다고 한 건데요. 공매도 잔고 지금 현재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을 보시면 비중으로 보면 이제 신라젠이 1위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매도 잔고 금액이잖아요. 공매도 잔고 금액으로 1위는 LB예요.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게 지금 2위는 시젠인데 시젠이랑 차이가 꽤 크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KMW랑 시젠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어서 어떻게 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근데 1위랑 2위랑 지금 꽤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글쎄요. 물론 요즘 시즌이 좀 좋은 흐름에서 공매도를 갑자기 더 칠 수도 있겠다만 물론 아직 약 보름이란 시간이 있어서 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LB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 거예요. LB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또 지침도 변할 수 있겠죠. 지금 지침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또 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찌되었건 그렇게 해서 7월 14일자 공매도 잔고 금액 1위 종목이 선정돼서 그 다음날 아침에 장 시작가 되는데 인증을 하는 거죠. 우리는 공매도에 대항하기 위해서 매수를 한다. 그래서 4주를 사던가 아니면 44주를 사던가 아니면 444주를 사던가 아니면 4444주를 사던가 그리고 0 돈이 없다면 뭐 여기 지침은 군자금 중에 내 총 자본 중에 10%만 이렇게 해서 공매도에게 경각심을 줍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건이 안 되면 뒤에 4자리로 14주도 좋고 24주도 좋고 그냥 4주도 좋고 34주도 좋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자는 취지인데요. 이렇게 4주 44주 444주 하는 거는 함께 사자라는 의미에서 4를 붙인 거고요. 그리고 다 함께 살자, 다 함께 잘 한번 살아보자, 살자라고 해서 이렇게 끝에 4자를 붙이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LB 주주들은 그동안 공매들에게 좀 많이 시달림을 받은 듯 해요. 일단 바이오 주다 보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공매도랑은. 그리고 실적이 지금 당장 없고 기대치로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먹잇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LB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시간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좋은 먹잇감이고 이렇게 악의적인 소문을 내기도 상당히 쉬워요. 연기가 되고 있으니까 뭐 때문에 연기하는 거다. 또 연기가 되고 있으니 뭐 때문에 연기하는 거다. 그렇지 않아도 심리도 안 좋은데 그런 악소문을 들으면 당연히 투심이 꺾일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사실 216도 글쎄요. 헤지펀드 배후설이 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LB 주주들은 공매도한테 특히나 더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데 사실 그거 아니어도 태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공매도는 푸시잖아요. 떨어져야지 수익을 올리는 구조고 우리 개인 투자들은 올라야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콜을 바라는 거고 그들은 풋을 바라는 거기 때문에 태생 자체가 완전히 상극이에요. 그래서 좋을 수가 당연히 없겠죠. 어쨌든 돈으로 찍어 누르면서 하물며 있지도 않은 주식을 가지고 누르면서 자신의 돈벌이에만 신경 쓰고 있는 듯한 헤지펀드들 일각에서는 돈충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본시장의 원리 기업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본시장에 상장을 했고 그래서 자금을 융통해서 사업을 다시 하는 거고 재투자해서 또 기업의 가치를 키워내는 거고 그래서 부수적인 효과를 누는 거죠. 고용 창출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회사에 투자를 해서 회사는 그 돈을 갖고 이제 사업을 또 하는 거고 우리는 회사가 그 사업을 해서 잘 되니까 기업의 가치가 오르니까 우리는 그거를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구조인데 공매도 자체는 이걸 완전 부인하는 거잖아요. 회사가 안 좋아 너네 나가랴 그래서 하락만 원하는 건데 이번에 이런 선순환 구조 기업은 자금이 필요해서 자본시장에 돈을 유통하고 개인은 돈을 융통해줘서 수익을 올리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깨는 공매도에 대해서 K3 배츠는 이렇게 8.15 대첩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건전한 자본시장 공정한 자본시장 이루려고 노력하는 분들께 개인적으로 저도 일개 개인 투자자로서
고맙다는 말을 꼭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도 이 공매도 법안을 꼭 좀 손 좀 봤음 합니다. 안 되면 최소한 공매도 상환 기간만이라도 꼭 손을 좀 봐줘서 좀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었으면 해요. 그리고 사실 상환 기간이 없다 보니까 쇼스퀴즈가 발생을 해요.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 당시도 사실 좀 비슷했는데 이건 약간 거리가 멀고요. 공매도들은 풋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롱풋을 같이 이용을 하잖아요. 올라갈 때 또 현물을 사요. 현물을 산 다음에 더 급등을 만들어요. 급등을 만든 다음에 갑자기 급등한 건 또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물 산 걸 또 위에서 팔고 또 공매도 같이 치고, 그러니까 급등되는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고, 완전히 급락 나오고 이제 주식이 영 힘을 못 줄 때 그때 다시 이렇게 환매수를 하는데, 이런 구조를 없애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쇼스퀴즈로 손해 보는 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다 꼭대기에서만 사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에는 꼭 이 상환 기간을 잘 잡아줬으면 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불공정한 거대 자본의 공매도를 개인 투자자가 이겼다는 소식 꼭 좀 들었음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내일은 제발 좀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